안녕하세요. 보통독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저는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할 때 개미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개미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개미로 생활하다 보면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들려요. 오늘 만날 책의 저자가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영옥님은 연 수익률 50%를 내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별명이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럽죠?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기보다는 저와 같은 이제 투자금도 별로 없는 20대 초반인 사람들이 이 책에 나오는 교훈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자가 되게 주식이랑 선을 보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아직 어려가지고 그 선의 문화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선이라는 거는 이제 미팅이나 소개팅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자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 상대를 물색하는 장소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뭔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내 상대를 이제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되게 평생 동행할 사람을 고르듯이 주식을 고른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따로 직업이 있다면 2, 3년 동안 두세 개의 기업을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3, 4년에 걸쳐 천천히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2, 3년, 3, 4년 동안 한 가지 기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할 자신이 있으세요? 보통 이제 내가 어떤 주식을 사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주변에서 야, 이 주식이 좋대 이렇게 말해도 사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신중하다 싶으면 막 유튜브나 무슨 리포트나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거 막 찾아보면서 그래도 한 종목을 결정하기까지는 한 달이 안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2, 3년, 3, 4년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하시냐면 그 기업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 근처에 식당에 가가지고 평판을 물어보기도 하고 주주총회나 뭐 기업 설명회 이런 데 가가지고 경영자의 태도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 등본도 떼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종목을 찾기조차 힘들겠죠. 당연히 여러 기업에 투자하기 힘들 거예요.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투자금이 1억 원 있으면 두세 개 종목을 하라고 하고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 한두 개 종목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저는 투자금도 얼마 안 되는데 5가지 종목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다르다 싶더라고요. 이 외에도 되게 세부적인 팁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배당금의 중요성, 아니면은 무작정 묻어두는 투자의 위험성,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능성 같은 주식을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될 이슈들, 쟁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제 입장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애초에 투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배당금을 받아도 막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맨날 배당금 시즌 돼가지고 나오면 엽떡 먹으러 가야지 막 이러고 말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배당금은 기업에서 주주를 얼마나 동업자로 존중하는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하찮게 봤던 배당금의 지위가 제 마음속에서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1년 내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 저자분은 주식 관련 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관련 투자 기업에서 일도 오래 하셨고 어쨌든 되게 경력도 지식도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랑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내가 짬짬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분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일반인이라면 자신이 투자한 기업과 종목에 대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본업이 있는데 전 학생이잖아요. 내가 학교를 다니고 대외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매일 한두 시간씩 주식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책에서 이제 40 전까지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권장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한 통찰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저는 21살이거든요. 과연 저에게 그런 통찰력
생길 수 있을까요? 40 전까지? 그래서 막 진짜 이 투자법을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굉장히 정석적인 투자 방법이잖아요. 저평가된 기업을 저 가격에 산다 라는 게 이 투자 방법의 핵심인데,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러면 관련 리포트도 되게 적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기업을 샀어요. 샀는데 그 기업에 대한 뭐 전문가의 뭐 첨언 이런 것도 없고, 막 맨날 막 유튜브에 뜨는 막 추천 종목 이런 거에도 안 뜨고, 막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종목이 막 1년, 2년 동안 막 제자리 걸음이야. 그런데 내가 그거를 불안해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거를 참고 내 선택을 믿고 버텨야 이기는 싸움인데, 내가 내린 결정을 내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의문도 막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관련과를 전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이 책을 읽는 내내 전반적으로 나는 투자를 못하나?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 별것 없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면 저는 인덱스 펀드에 약 26%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1%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ETF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처음 주식을 살 때 안 그래도 나 좀 공부를 하고 사야겠다. 저는 되게 안전주의형 투자자라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사야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구독했었어요. 매일경제신문. 그거를 구독해가지고 매일매일 오는 거를 되게 꼼꼼하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진짜 시사, 뭐 경제, 정치 막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문을 읽는데 막 모르는 용어, 막 모르는 사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는 내 시사 공부, 경제 공부, 정치 공부가 이 신문 한 세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쪽 손에는 맨날 핸드폰 들고 있어야 돼요. 핸드폰 들고 맨날 검색하면서 읽고 이래야 돼가지고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도 많이 들고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좀 바빠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독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정석적이고 막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공부지, 이 책에 막 시사왕이 되는 길 막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걸 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 조금 고민을 하고 검색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유닉이라는 뉴스레터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메일 주소를 쳐 넣으면은 메일로 이제 뉴스레터가 와요. 이게 중요한 이슈들을 막 정치나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되게 쉬운 용어와 어투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뉴스레터인데요. 일단 저한테 제일 좋았던 점이, 제가 아까 전에 그 신문 기사 읽으면서 제일 불편했다는 점이 이 신문 하나로 공부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잖아요. 계속 핸드폰 검색해봐야 되고 자료 찾아봐야 되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유닉 같은 경우에 일단 읽기에도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막 제가 모르는 낯선 사건이나 용어 같은 게 있으면 클릭을 하면 그걸 설명해주는 다른 창으로 또 넘어가요. 그래서 또 읽고 다시 돌아와서 쭉 읽으면 되고, 어떤 소개하려고 하는 한 이슈에 대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해버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물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문처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나 아니면 뭐 약속 장소에 갔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다거나 막 이럴 때 그냥 짬짬이 시간 내서 읽으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유닉을 한 구독한 지 한 2, 3주 됐나? 그래가지고 거의 꾸준히 읽어왔는데 너무 쉽고 재미있고 너무 편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사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전문적인 리포트나 재무제표 보는 법 막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우리 젊은 층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소재들로 그때 넘어가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시드가 없으면 투자도 못하죠.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먼저 알고 돈을 모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좀 꽤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디서 막 유망하다는 막 종목 듣고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막 빚내가지고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책의 목차에도 있는 말인데, 얻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게 주식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길게 봐야 한다는 그런 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될 다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지금 내가 21살밖에 안 되고 지금 시드도 많이 없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내가 40대에 이 저자분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책이랄까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웠죠. 주식에 대한 돈 얘기를 하면서 방긋방긋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